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는 객기 부린 거죠. 객기 부리면서 사표 낸 거예요. 그거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아까 방금 전에 그 표 기억나시죠?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유효하죠. 맨 위에 있던 거 그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 맞아요. 비진입 표시에서 입증은 누가 하죠? 여기서 말한 입증은요, 입증 책임, 즉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지는 거죠. 이 책임의 의미가. 그렇다면 불이익을 누가 져야 됩니까? 객기 부린 사람이 져야죠. 선의 무과실에 상대방이 질 건 아니죠. 객기 부린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객기 부린 사람 누구였죠? 비진입 표시에서 표의자였습니다. 표의자는 유효를 원합니까? 무효를 원합니까? 무효를 원합니다. 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무효 주장자가 진다. 무엇을 입증할까요?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악이나 또는 유과실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간단히 기억하는 방법은요. 객기 부린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출 명의 대여자가 즉 대출 상황이네요. 그리고 대출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그 빌려준 사람이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답니다. 즉 의사가 있었네요. 이거 진의입니다. 근데 비진이 했으니까 틀렸죠. 근데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있었답니다. 의사를 가졌답니다. 그러면 진의죠. 비진이가 아니라. 비진의 표시 규정은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이거 이대로 맞아요. 단독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비진의 표시 규정은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아무튼 단독행위라 하면은요,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분행위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행위는요, 당사자의 의사가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결혼하자 객기 부린다 해서 결혼해줄게 객기 부린다 해서 그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법행위는요, 나름대로 행정법상 원리가 있어요. 행정관계 법령에 따를 일이지 민법에 따를 일은 아닙니다. 이 공법행위 자체가 그거잖아요. 행정주체가 있고 국민에 대해서 하는 행정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법에 따르는 것이지 민법에 따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국민 사이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행정주체하고 국민 사이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진입 표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하면 돼요. 사기업에서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비진입 표시한 거죠. 공무원이었다면 비진입 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관계 법령에 따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틀린 것.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 맞습니다. 표시를 하고자 하는 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한번 봐봅시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건 신이죠. 판사한테 신의 역할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이건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취소, 추인, 이건 어디에서 나오죠? 착오, 사기, 강박, 이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비진입 표시에서는 뭐가 나오죠?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 즉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나왔지 취소 문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대리 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행위에 대한 것이죠. 현장에 가서 대리 행위한 사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선의의 제3자죠. 제3자가 지금 선의인 경우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요. 앞에서 O든 X든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된다겠죠. 근데 제3자가 선이래요. 그럼 이 제3자는 나만 잘하면 돼. 내가 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O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선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O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항한다는 것은 무효라는 거고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O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맞는 거예요. 무효로서 대항을 못한다는 겁니다. 선의 제3자에게.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간단하게 갑시다. 자, 내가 선이면 오케이입니다. 맞죠? 내가 선이면 O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이랍니다. 제3자가 납니다. 여기서는 내가 취득할 수 있냐면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선이면 오케이입니다. 앞부분이 무효든 유효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선이면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대항을 못하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일이 되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 맞죠?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통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별이 되죠. 맞는 겁니다.
아래 표에서 이것만 확인해 보시죠. 비진입 표시에서 이쪽이 표의자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상대방이죠. 상대방인데 상대방의 요건이 유효하려면 뭐가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선이 이고 무과실이에요. 선이 또는 무과실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이 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이거는 과실이 있을 경우죠. 취소할 수 있다. 비진의 표시는요,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입니다. 즉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나오지 취소 문제는 안 나옵니다.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 이 말 맞죠? 네, 착오와 구분된다 그랬는데요. 이 착오도 통정이 없습니다. 표의자가 착각한 것일 뿐이지 상대방이 이를 안 건 아니에요. 또 같이 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도 통정이 없고 비진의 표시도 통정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비진의 표시 틀린 것, 판례의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줬답니다. 즉 대출에서 명의를 빌려준 거죠.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대요. 누가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 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의죠, 이거는. 그래서 비진이 했더니 비자를 빼야 됩니다. 답 1번 나왔네요. 2번 질문.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진의 표시 규정은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거죠.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지문에서 굳이 원칙적으로 이 표현을 써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요. 1번이 명백히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겁니다.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맞죠? 상대방의 요건은 선의이면서 엔드예요. 이거 선의도 있어야 되고 또 과실도 없어야 됩니다. 약칭하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4번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이랍니다.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 어쩔 수 없이 사기업이죠. 그럼 비진의 표시 적용이 되죠. 공기업이 아니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 주장한 자가 증명하여야.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네요. 누가 입증 책임을 지죠? 책임을 누가 지죠? 객기 부린 사람이 진다 그랬죠?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진다고 그랬죠? 비진의 표시 틀린 것. 판례의감. 1.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객기 부린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입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 적용될 수 없다. 자, 없다 이게 틀렸는데요.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 이거는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하는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대리권 남용을 이해하려면요, 정상적인 대리행위를 먼저 이해해 봅시다. 등장인물은 본인이 있고요, 본인의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리행위에서는요,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고, 또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입니다. 본인의 이익이죠.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대리행위인데, 대리권 남용은요,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의 범위 내인 것은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을 위하여 하지 않고요,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또는 제3자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뭐죠? 본인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다른 말로 본인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배임적 대리행위라 그래요. 민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즉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사한 상황을 민법 내에서 찾아야죠. 가장 비슷한 걸 찾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추 적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추 적용할 규정을 찾다 보니까 우리 대리 제도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일단 그 무권 대리 규정 아시죠? 무권 대리에는 이게 있죠.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있죠. 이 표현 대리는 참고로 125조, 126조, 129조에 규정되어 있죠.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요. 126조는 고난 초과 표현 대리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어쨌거나 무권 대리거든요, 다. 즉 대리권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번 봐봅시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가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정상적인 거 이 부분 똑같습니다. 배임적 대리행위도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 즉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으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대리 제도에서는 적당한 규정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로 넘어옵니까? 의사표시로 넘어오죠. 의사표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비진의 표시가 가장 적당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 즉 배임적 대리 행위에서 비진의 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유추 적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학설이 옳다 그러다 이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학설 대립이. 그래서 우리가 뭐 주관식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웁시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요,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장기 기억을 위해서 대리권 남용, 대리권 그러면은 무권 대리 그 규정을 가져가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는 무권 대리인데 우리가 본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이다 보니까 의사 표시로 넘어와서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하더라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비진의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3번 사직서 제출인데 자의로 냈답니다. 자기 의사로 낸 거죠? 비진의 표시 아니다. 맞습니다. 4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비진의 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 허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표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이 악이죠? 악이면은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통정 허위 표시는요, 둘이 같이 짰죠? 허위 표시하기로. 그러면은 당사자 사이에는 항상 X예요. 악이니까 X입니다. 5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하는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짓는다. 자, 지문이 긴데요. 이것만 봅시다. 그 은행 대출 약정서에 을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서명하고 날인했답니다. 그러면 은행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채무를 지우겠어요? 쓴 사람이죠. 주채무자로. 근데 을이 자기가 썼대요. 그러면 그 채무는 을이 지는 거죠. 이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출 약정서에 자기 이름 자기가 쓴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반환 채무를 지는 거예요. 이거를 비진의 표시 봐가지고 원칙상 유효 예외적 무효 그게 아닙니다. 종이에 쓴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갑은 그의 토지를, 즉 갑 소유 토지인가 네모칩니다.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이 기부는 뭐죠? 단독행위죠. 내심의 의사와 달리 기부했네요. 이거는 비진의 표시죠.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입니다. 객기불인 거와 똑같아요. 구조가. 을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갑을 사이 법률관계가 옳은 것은. 비진의 표시는 원칙상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무효죠. 근데 을이 악이라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지문에서.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원칙상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을이, 즉 상대방 을이 진을 몰랐더라도, 즉 선이라는 얘기죠. 을의 선입니다. 선이 이고 무과실이야죠. 근데 선이만 나왔지 과실 여부는 없어요. 그럼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이게 단정적이죠. 이게 단정적 표현은 틀린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자, 기부행위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죠.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이 악이랍니다. 증명이 되었대요. 알았다는 거죠. 비진의 표시인 것을. 그 경우에는 무효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된답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악이었잖아요. 알고 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이거는 뭐죠? 과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무효죠.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5번 을로부터 매수하여 경려한 병이 진위를 몰랐다. 즉 병이 선이랍니다. 그러면은 나만 잘하면 되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은 오가 오죠. 따라서 소유권은 병한테 있죠. 근데 갑한테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표를 통해서 볼게요. 을이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거 병입니다. 병이 선이라 했어요. 병이 선이면은요 항상 오입니다. 을이 오든 X든 상관없어요. 항상 오예요.